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일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줬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은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어려워 사실상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재산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특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다음 4가지에 해당한다면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사기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다른 곳에 빚이 많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경우. 둘째,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 같은 핑계로 돈을 빌린 경우. 셋째, 수술비, 전세금 등 거짓 명목을 대고 실제로는 대부분 도박이나 투자에 사용한 경우. 넷째,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거나 처음부터 갚을 계획이 없었다는 정황이 명확한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형사 고소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기망, 즉 속임수에 의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가깝습니다. 첫째, 돈을 빌릴 당시에는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나중에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우. 둘째, 사용 목적이 실제 사실이었고 다만 약속한 기일에 갚지 못한 경우. 셋째, 중간중간 일부 금액이라도 갚거나 변제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한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속여서 돈을 빼앗은 범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빌린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동료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모님 병원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코인 투자에 사용했고 같은 시기 회사 내 5명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돈을 빌렸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동료는 돈을 빌려갈 당시 거액의 은행 채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고 결국 상대방은 기소되어 처벌받았으며 피해 금액도 전액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입증을 위한 준비사항. 사기죄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전부입니다. 다음 4가지 증거를 꼭 확보하세요. 첫째, 계좌이체 내역과 거래 명세, 돈이 실제로 오간 흐름을 보여줍니다. 둘째, 빌려줄 당시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대화, 그때 어떤 약속이 오갔는지 기록으로 남아있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상대방의 채무 관계나 정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애초에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거짓 명목과 실제 사용처가 달랐다는 증거,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걸 입증하는 핵심입니다. 이런 자료가 많을수록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기억하세요.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과 처음부터 속일 마음으로 빌린 것은 전혀 다릅니다.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었다면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민사로 갈 것인가, 형사로 갈 것인가, 당신에게 맞는 법의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법은 아는 사람의 편에 서니까요. 정확한 판단이 잃은 돈과 정의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일상의 변호사, 당신의 일상에 법의 힘을 더합니다.